초반에 인트로는 마이크 사정상 지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페이스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여기 지금 세미나 하고 있는 분하고 좀 우리 그 파워포인트 아프리카 TV 분하고는 교재가 좀 다를 수가 있어요. 세미나에 참석하신 분들은 교재가 우리 그 책처럼 이렇게 한 20장짜리로 되게 자세하게 구성이 돼 있어서 좀 더 그 세미나 오프라인 오신 분들이 조금 더 알아들으기가 편하실 것 같으니까 그래도 한번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페이스북을 할 때 SNS를 일단은 페이스북도 SNS니까 SNS 자체를 해보고 싶은데 잘 안 해본 사람도 있고, 그리고 되게 글을 열심히 올리고 매일매일 성실히 하고 남의 뭐 한지도 열심히 염탐도 하고 또 그 자체에 올림으로써 만족감을 느낀 사람도 있고 그러는데, 우리가 SNS 자체에는 그 내가 유저로서 그냥 즐기는 SNS가 있고, 그리고 사업자로서 이렇게 진짜 이거를 가지고 그 사업자로서 음, 운영을 홍보 마케팅을 해야 되는 SNS, 이렇게 이러한 SNS는 그 유저로서의 SNS과 사업자로서의 SNS는 접근 방법부터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SNS를 못한다, 취미가 없다, 이러한 사람들도 SNS로 사업화를 하는 데는 할 수는 있어요. 이게 분석과 롤 그리고 법칙만 알면은 그것대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그 요즘에 SNS 자체가 사업의 필수고, 그리고 어떻게 하는 줄도 모르는데 해보고 싶고, 그리고 나이 연령이 특히 40대 이상이 넘어가 버리면은 이게 되게 힘들어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근데 카톡만 하고 그리고 가끔 밴드 들어가서 글만 쓸 줄만 아셔도 이 SNS는 사업화로서 충분히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SNS를 사업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우리가 그 주제와 어떻게 이 내 SNS를 사업화를 시킬 것인가를 미리 생각을 해놓고 접근해야지 나중에 돼서 이게 내가 애써 키워놨는데 이러한 것들이 뭐 불필요하게 된다거나 그러한 일이 그 없죠. 그래서 미리 먼저 주제를 정해놓고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들이 우리가 SNS 하는데 SNS를 왜 하냐부터를 활용 용도부터 봐야 되거든요. 이 SNS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냥 뭐 내 이쪽에서 뭐 공동 구매를 해야겠다 들 목적성을 들어가는 것보다는 킬링 타임용으로 심심할 때마다 한 번씩 들어가서 내 주변 사람 잘 살고 있나, 그리고 이렇게 살고 있나, 나도 좀 자랑 좀 해야지, 이런 킬링 타임용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지금 도표에서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계 유지, 취미, 그 다음에 20% 이상이 정보 습득을 하러 SNS를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정보 습득을 나머지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지만, 이 정보, 즉 흥미로운 정보로 우리 SNS 그 회원들 팬수, 페이스북 팬이라는데 팬수를 확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이 정보란 무엇인가? 자, 정보가 어떤 게 정보냐? 예. 우리가 생각하는 정보라고 하면은 좀 어렵게 생각을 해요. 막 그 전문적인 우리 블로그에서 찾아보는 지식 이런 것들을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정보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흔히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상 정보들이 다 정보예요. 그리고 이 여행 정보, 맛집 정보, 유머 이런 것도 다 정보예요. 그리고 예뻐지는 방법, 뭐 드라마 명장면만 골라가지고 편집하고, 즉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정보고, 여기에 교감이 됐을 때 유저들이 이 정보 재밌네, 나 여기서 뭐 팔로우해서 계속 봐야 되겠네, 이 사람 되게 부럽네, 웃기네, 그래서 유저들이 반응을 일으킬 만한 정보가 SNS는 정보라고 저는
정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SNS를 시작하면서 이게 컨텐츠를 올려야 되는데 어떠한 컨텐츠를 올려야 될지 되게 막막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 컨텐츠 자체가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내가 여행을 좋아한다. 그럼 여행 정보에 대해서는 어떠한 사람보다 더 잘 올릴 수가 있고, 또 맛집, 우리가 매일 먹는 점심밥 먹는 거 이런 거 꾸준히 올린 것도 컨텐츠가 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정보는 그 교감을 나만 좋으면 된 게 아니고 그 상대방이 느낄 교감을 생각해서 이런 걸 올려줘야지 이게 컨텐츠, 정확한 컨텐츠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페이스북을 이제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페이스북을 함에 있어서 먼저 페이스북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구조적으로 알고, 그 다음 그거를 잘 활용하는 게 가장 우리가 페이스북을 잘 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해서 먼저 그 페이스북은 어떻게 돈을 버는가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전에 많이 그 항상 SNS 뭐 강의라든지 마케팅 강의 들으면 싸이월드를 이야기하는데, 그 앞에 위원님 싸이월드는 어떻게 돈을 벌었을까요? 도토리 팔아서. 예, 맞아요. 싸이월드는 도토리 팔아서 돈을 벌었고, 근데 이 도토리를 좀 더 멋지게 잘 팔았으면은 아직 싸이월드가 계속 좀 남아있을까 했는데, 오로지 이 도토리에 의존하다 보니까 그 싸이월드 자체가 뭐랄까, 이 개인 간의 소통장은 좋았지만 마케팅 채널로서는 조금 한계가 있어서 이렇게 꾸준히 유지되지 못했고, 이 페이스북은 정말 광고 시스템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광고로 인해서 페이스북이 돈을 벌기 때문에, 그리고 이 광고를 잘 쓰게 하려고 전 세계 엘리트들을 모아놔서 머리를 굴려서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정말 이 광고만 잘 활용해도 페이스북 우리가 쉽게 회원들을 모을 수 있고, 그리고 가성비가 좋게 회원들을 모을 수 있어요. 또 공짜로 모으고 싶은데요, 전 돈이 없어서, 그런 분도 조금만 노력하면은 이 페이스북은 가능해요. 제가 밴드 카카오 스토리를 운영을 꽤 했었는데, 네이버 밴드와 카카오 스토리는 그 유료 광고를 하지 않으면 회원이 모이지가 않아요. 근데 페이스북은 노력에 의해서 충분히 회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고, 그리고 광고 센터 자체가 너무 복잡한 만큼 공부를 해야 되고, 그리고 그 공부를 해놓으면은 정말 가성비가 좋게, 어떤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한 명 모으는데 500원 들 때 나는 혼자 50원으로 한 명 회원을 모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자, 먼저 도달과 광고부터 한번 봐볼게요. 예. 자, 시청률이 우리가 높은 TV 프로그램 같은 경우 광고비가 마이크 상태가 안 좋아서 한번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잘 들리세요? 예, 시청률이 높은 TV 프로그램의 광고비가 비싼 이유가 사람들이 많이 보기 때문에 그 광고비가 비싸요. 페이스북 원리도 TV 광고와 같다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쓴 게시물이 많은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려면은 광고를 해서 이렇게 많은 사람 보도록 도달을 높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은 페이스북은 광고주의 지갑을 잘 열고 돈을 잘 쓰게 전 세계 엘리트들을 모아놨고, 효율적인 광고를 하기 위해 정보도 많이 주고 기능적인 수단도 되게 많이 줘요. 이로 인해서 공부를 꾸준히 반복하고 단련하고 실행하면은 가성비가 매우 높은 효율과 성과를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은 효율적인 광고는 어떤 게 효율적인 광고냐? 말 그대로 돈을 적게 써서 되도록 많은 사람이 봐야 되고 원하는 목적을 달성하는 게 페이스북의 효율적인 광고인데,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자, 페이스북 이 가이드라인에 맞는 좋은 컨텐츠가 있어요. 뭐 영상에 뭐 이렇게
자막 비율을 얼마큼 조절하고 또 아니면 이미지 안에 텍스트가 많이 들어가게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 조건을 주는데 이 가이드라인을 지켜주는 게 컨텐츠가 가성비가 매우 잘 나오는 효율적인 광고가 됩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또 가이드라인의 가장 효율적인 컨텐츠는 뭐냐, 우리가 포스팅을 했을 때 유저들의 반응, 즉 좋아요, 댓글, 공유, 그러니까 우리가 줄여서 조댓공이라고 하는데 좀 발음이 좀 잘 해야 되는데, 이 좋아요, 댓글, 공유가 많이 일어나는 컨텐츠가 좋은 컨텐츠예요. 즉 내가 쓴 게시물이 우리가 흔히 많은 사람들에게 반응을 일으키고, 이 컨텐츠를 광고로 하면은, 유료 광고를 집행하면은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같은 비용을 지불하도 도달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줄이자면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광고를 해라. 그리고 우리가 세 번째, 자, 페이스북을 사업적으로 하다 보면은 이게 SNS라는 걸 망각하고, 이게 어떻게 하면은 사람만 뭐 회원만 모이게 하지, 어떻게 하면 내가 내 광고, 내 목적을 달성하지라고 하는데, 페이스북의 근본적인 토대는 SNS예요. 즉 SNS는 게시물이 좋아야지 사람들이 많이 보고 이탈도 되지 않고, 그래서 또 중간중간에 광고를 해도 사람들이 광고를 보지, 계속 내가 만들어 놓고 광고만 하다 보면은 이 사람들이 그 페이지에 대한 흥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항상 광고를 만들든 컨텐츠를 만들든 이 교감이 되게 좋은 컨텐츠를 만든다는 거에 항상 머릿속에 생각을 하시고 컨텐츠를 생산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 교감이 되는 컨텐츠가 어떤 게 교감이 되냐라고 생각하다 보면은, 예를 들어서 내 애기는 나한테 정말 예쁜데 의외로 남들한테는 관심이 없어요. 자, 내 애기와 지나가는 귀여운 강아지와 누가 더 이쁘냐, 내 입장에서는 내 애기가 되게 더 이쁜데 많은 사람들은 강아지를 더 귀엽다 그래요. 귀여운 강아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내가 좋은, 나만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컨텐츠가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예요. 이런 게 좋은 컨텐츠, 즉 많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컨텐츠, 이게 항상 염두해야 됩니다. 자, 이제 페이스북 구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좀 안 해본 사람들은 되게 헷갈려해요. 이게 페이스북을 좀 헷갈려하고 어려워한 이유가 버튼이 많아서 되게 복잡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밴드 이런 거는 그냥 단순해 보여서 쉬운데, 페이스북에 그 수많은 버튼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초반에 접근할 때 어려운데, 우리가 자동차 운전하다 보면은 그 대시보드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막상 쓰는 거는 뭐 시동 걸고 그 오토 같은 경우 D 하고 깜빡이 정도밖에 안 쓰고, 나머지들은 거의 잘 안 쓰기 때문에 페이스북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쓰는 버튼이 한 10% 정도고 나머지는 이래 한번 쓸까 말까 할 정도라서 그렇게 크게 부담을 느끼실 필요는 없는데, 그 용어도 많고 해서 헷갈려 하는데, 그 페이스북에 사람들이 좀 처음에 접근했을 때 이제 힘들어하는 게, 이게 페이지가 뭐고 그룹이 뭐고 프로필 계정 뭐고 이 자체를 헷갈려해요. 그래서 먼저 막 페이스북을 생성했을 때 우리가 글을 쓸 수 있는 거는 프로필 계정이에요. 그냥 제가 박세호니까 이 박세호 이 계정 나예요. 그리고 밑에 보면은 페이지 생성하기 있어서 페이지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페이지는 뭐냐, 나가 아닌 주제, 목적, 관심사, 우리 블로그처럼 하나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룹이라고 있는데, 이거는 공통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의 모임을 그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프로필 계정, 페이지, 그룹, 이게 서로 컨텐츠들을 공유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페이스북은 하나만 잘해도 공유로 인해서
내 컨텐츠를 수많은 곳에 도달시킬 수가 있고 많은 사람들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그 전문위원 입장에서는 프로필 계정을 해야 돼요, 페이지를 키워야 돼요, 그룹을 만들어야 돼요, 이렇게 활동할 수가 있는데 목적성에 따라서 다 다릅니다. 예를 들자면은 우리 이렇게 코테라가 있고 회장님이 있고 전문위원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자, 회장님 같은 경우는 프로필 계정 그냥 내가 밥 먹고 강의하고 이런 걸 담아내는 거고, 우리 코테라를 알리기 위해서는 페이지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페이지를 만들고, 전문위원 집단들 이 모여 있는 거는 그룹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주로 이제 프로필 계정 같은 경우는 활용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우리 컨설턴트들은 좋아요. 나를 알려야 되니까. 나를 알려야 되는 거는 우리 프로필 계정을 쭉 해서 히스토리를 만들어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이 활동할 때는 내 프로필 계정에 이렇게 공고를 잘 공고라든지 이런 팁과 노하우를 올려주면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 박세호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이런 일을 하고 있구나 보고 문의가 들어오고, 또 혹은 그게 싫으시다, 좀 더 전문적으로 노하우라든지 이런 걸 알려주겠다, 그러하신 분들은 페이지를 생성해서 알려주는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좀 더 나는 그 사람이 많은 곳에 모여있는 곳에, 우리 네이버 밴드처럼 그런 곳에서 활동하고 싶다, 그러신 분들은 내가 글을 써서 그 그룹에 가서 글을 쓰시면은 여러 사람들이 참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문위원들 같은 경우는 나를 알려야 되기 때문에 좀 프로필 계정에서 여러 가지 좀 활동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이 그룹들에 들어가셔서 글도 많이 옮겨주시면은 그룹도 여러 가지 그룹이 있는데 사업자들 모여 있는 그룹, 그리고 지역 모임 그룹, 또 연령대 그룹, 이렇게 들어가셔서 그 그룹 속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친구 맺기를 하시거나, 혹은 그쪽에 들어가셔서 글을 쓰시거나 그러면 아마 연락이 오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게 페이지예요. 이 페이지 같은 경우는 생성 개수 제한도 없고, 그리고 페이스북에서 이 페이지를 가지고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의 광고 비용으로 먹고 살고 있기 때문에 이 페이지를 키우시면은, 자, 내 계정 같은 경우는 5,000명 정도밖에 받을 수가 없고, 나머지 더 하고 싶은 분들은 이제 팔로우로 해가지고 내 소식만 받아보는 사람이 있는데, 그럼 쌍방의 소통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명인이 아닌 이상은 5,000명을 채우기가 힘들고요. 근데 페이지 같은 경우는 이게 수십만 명, 수백만 명, 에버랜드 같은 경우는 한 800만 명 넘게 있고, 이렇게 팬이,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글을 쓰면은 이 800만 명 다 이게 보여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꽤 많은 수의 글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많은 회사라든지 이렇게 홍보 활동 이런 거 하기 위해서는 페이지를 많이 키워요. 그래서 우리가 대부분 페이스북 강의들이 이 페이지에 중점적으로 되어 있고, 이 페이지를 잘 키우신 분들이 페이스북을 잘 하시는 거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이 페이지를 한번 키우는 걸로 가볼게요. 자, 우리가 페이지를 페이스북으로 사업하는 사람들이 가장 힘들어하고 궁금해하는 분들이 이게 페이지를 키우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일단은 페이지를 키우려면은 좋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본인이 관심 있는 정보를 가지고 컨텐츠를 생산하고, 컨텐츠 생산법도 좀 뒤에 나오겠지만은, 그래서 자, 페이지를 키우기 위한 현실적인 방법과 포스팅 노하우를 이번 챕터에서는 알려드릴 거예요. 자, 페이지를 키우려면 먼저 좀 포기가 빨라야 돼요.
우리 사람들이 페이지를 하나 만들어 놓고, 일단 페이지는 우리 마케터들이 쓸 때는 이 페이지 이름부터 시작해서 멘트 그리고 이미지 썸네일까지 전부 다 하나하나 미묘한 차이로 페이지 회원이 몇 배 차이가 모이고 안 모이고 이러한 결정을 짓기 때문에 먼저 포기가 좀 빨라야 돼요. 왜냐하면은 글을 하나 썼을 때 이 글이 정말 좋은 글인지 안 좋은 글인지는 20분 이내에 결정이 돼요. 빠른 사람들은 10분 이내에 결정이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평균적으로 글을 하나 썼을 때 이 글이 도달되는 숫자, 즉 뿌려지는 숫자가 있어요. 평균적으로요. 내 페이지 상에서 그 평균보다 높으면은 이거 좋은 거다. 그래서 이 포스팅 같은 경우는 광고를 해야 되겠다 결정이 되고, 그리고 광고를 또 평균보다 낮으면은 광고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20분 이내에 결정을 하셔서, 좀 안타깝죠. 내가 몇 시간 동안 자료 모으고 편집하고 이런 포스팅이 20분 이내에 결정된다는 게. 그래서 글을 올렸는데 너무 좋아. 그러면 이 포스팅, 이 게시물을 광고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광고 역시도 30분 이내에 결론이 납니다. 즉 광고가 승인이 완료되고 어떻게 보면 10분 이내에 결론이 나요. 넉넉 잡고 30분인데 이 광고도 막 타겟을 정해가지고 우리가 막 여러가지 관심사별로 하는데, 어떠한 관심사에서는 이 광고가 잘 먹히고 어떠한 연령대는 잘 또 이 광고가 효율이 낮고, 이래서 30분 이내에 광고도 결론이 나요. 그래서 우리가 또 승부욕 있는 사람들은 되게 이 승부 근성을 가지고 사람이 하는 일인데 내가 이렇게 하고 말겠어. 그런 분들은 오히려 독이 돼요. 이게 하다 보면은 되게 우리 요즘 말로 현자 타임이라는데 중간중간에 이 현자 타임이 올 때가 많거든요. 하다 포기하고 싶고 뭐 이렇게 나는 안 될 것 같아 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빠르게 포기하고 안 될 것은 빨리 버리고 빨리 새로 만들어서 이거 된다 이렇게 테스트를 해가면서 하는 게 우리가 페이지를 현실적으로 가장 빠르고 스트레스 안 받고 재밌게 키우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1만 명짜리 페이지에 글을 썼을 때 한 평균적으로 1000명한테 도달한다 생각해요. 포스팅 했을 때 평균 도달에 못 미친다 싶으면 광고를 포기하고, 평균 도달보다 잘 나왔다 싶으면 과감하게 광고를 해야 되고, 그리고 또 살아남은 포스팅 중에 광고 역시 30분 안에 결정되기 때문에 그래서 광고가 괜찮다, 효율이 금액이, 그러면은 광고를 계속 또 유지해주고, 그리고 저조하다 싶으면은 광고 오프 버튼을 눌러주고. 그러면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를 만들 때 제일 먼저 좀 해야 될 게, 이러한 컨셉으로 만들다 싶은데 좀 감이 안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내가 주제를 삼고자 하는 게 이미 다 만들어졌어요. 경쟁 페이지들이 거의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검색을 하셔서 먼저 경쟁 페이지가 어떻게 좀 됐는지 한번 검색을 해 보셔야 돼요. 우리가 정책자금에 관련된 페이지를 만들고 싶다. 그럼 정책자금 좀 카테고리가 좀 좁긴 좁은데 정부 지원금이라든지 이런 것 쪽으로 기존에 페이스북을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럼 그 사람들 걸 검색해서 이 사람들의 컨텐츠가 어떤 게 잘 먹히더라 미리 조사를 해봐야 돼요. 안 그러고 그냥 문득 내 혼자 상상만으로 창조적으로 접근하면은 나중에 그게 잘 안 먹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2등 전략으로 꼭 우리가 1등을 할 필요는 없어요. 미리 만들어진 그 페이지를 많이 조사를 미리 하셔서 대여섯 개를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셔서 이 사람들이 어떠한 포스팅을 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글 쓰는 그 게시물들이 어떠한 게시물은 반응이 좋고 어떠한 게시물은 안 좋고, 그래서 좋은 게시물들만 우리가 수집을 해서 정보를 조금 재가공하면은 그게 가장 현실적으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좋은 컨텐츠입니다. 다음으로 넘어.
페이스북에서 우리가 가장 관가하고 있고 가장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A/B 테스트. 이게 화면이 좀 잘리는데, 자, 페이스북은 무조건 A/B 테스트. A/B 테스트가 뭐냐? 비교 테스트인 거예요. 우리가 페이지를 만들 때도 페이지 이름도 뭐가 좋을지 이게 되게 고민이 되거든요. 그래서 똑같은 컨텐츠를 가지고 이름만 다른 페이지에 등록을 했을 때, 자, 그래도 차이가 납니다. 왜냐하면 페이지 이름 때문에 차이가 나고, 또 광고도 여러 계층으로 나눠서 잘게 쪼개서 광고를 해야지 테스트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페이스북은 감이 아닌 이 테스트를 해놓으면은 정확하게 결과 도출되고, 그로 인해서 반복적으로 하면 되기 때문에 페이스북은 꼭 A/B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페이스북 자체가 좀 국내에 있는 다른 SNS 광고라든지 뭐 이런 거 컨텐츠 뭐 정보를 제공해 준 게 좀 디테일하고 공부할 게 많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을 잘 키우시려면은 꼭 A/B 테스트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낚시도 마찬가지로 낚시를 예를 들자면은 낚싯대를 하나만 뭐 가지고 한 것보다 뭐 여러 개 가지고 하는 게 훨씬 더 낚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A/B 테스트를 이렇게 꼭 하다 보면은 자기 페이지의 특성이 파악이 돼요. 아, 우리 페이지 컨텐츠는 뭐 이제 광고를 했을 때 20대, 30대, 40대인데 30대는 되게 반응이 없고 이 40대한테 먹히더라. 그러면은 앞으로는 20대, 30대를 제외하고 40대 위주로 집중 광고를 하면은 돈도 아낄 수 있고 시간도 아낄 수 있고, 그리고 이 40대가 좋아할 만한 정보들을 생산하면 되고, 그렇게 해서 이 기계적인 포스팅이 가능한 게 A/B 테스트예요. 그리고 자, 그래서 페이지명을 지을 때 예를 들어 특히 페이스북은 20대들이 좀 많이 쓰고, 그리고 남자가 좀 남성 비율이 높기 때문에 이게 항상 페이지 이름도 뭐 좀 20대 취향에 맞춰서 직관적인, 요즘 좀 말한 급식체도 좀 써주고 그런 게 조금 이름이 조금 더 먹히긴 하죠.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을 한마디로 한 단어로 키워드로 뽑으려고 하면은 이게 공유로 시작해서 공유로 끝나요. 페이스북은요. 자, 아까 맨 처음에 페이스북 구조에서 자, 이 부분 좀 자세히 할게요. 돈도 아끼고 광고도 잘 되는 부분이고, 이걸로 인해서 회원들이 모으는 거예요. 자, 페이스북에 우리 총 3가지 프로필 계정, 나를 알리는 프로필 계정, 그리고 뭐 주제와 목적을 알리는 페이지, 그리고 이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룹이 있는데, 자, 우리가 페이지를 잘 키우고 싶고 혹은 내 프로필 계정을 잘 키우고 싶다, 이러한 분들은 그룹을 한 10개를 가입해 놓으세요. 그리고 나서 내가 쓴 게시물을 그 그룹에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비를 들이지 않고 자, 충분히 회원들을 확보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래서 처음에 이제 페이스북을 뭐 시작할 때 내가 내 걸 홍보하고 싶다, 그럼 내 페이지, 내 계정을 일단 먼저 만들어야죠. 꾸민 것보다 그룹을 여러 개를 먼저 가입을 해야 돼요. 그룹 같은 경우는 그룹 검색 그 탭이 있어서 검색해 가지고 가입을 하는데, 이 그룹 가입한다고 바로 가입시켜 준 것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걸리기도 하고, 때로는 이 그룹에다가 좀 홍보도 하려고 하면은 돈도 받습니다. 근데 우리가 페이스북 유료 광고 집행 금액보다 그룹에서 광고비를 집행하는 게 훨씬 효율도 좋고 사람들이 잘 모이고 빠르게, 그리고 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룹에 공유를 해야 돼요. 이 한마디로 지금 젊은 친구들, 페이스북 키우는 친구들도 어떻게 키우냐. 자, 자기 계정이나 먼저
다음에 페이지에 컨텐츠를 올려놓고 자기가 가입해 놓은 그룹에다가 좀 광고 좀 할게요, 혹은 또 자유롭게 글을 쓸 수 있는 그룹들이 있거든요. 그럼 거기에다가 무한 공유를 해요. 계속 공유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페이지를 그 회원을 빨리 모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컨설턴트 입장에서도 봤을 때 뭐 창업 그룹, 뭐 사업 그룹, 뭐 이런 뭐 지역별 그룹, 이러한 그룹에 가입하셔서 내 계정, 프로필 계정에 글을 정성스럽게 쓰셔서 그리고 그룹에 가서 공유를 하면 돼요. 그러면은 연락이 좀 올 거예요. 그래서 우리 페이스북을 잘 하려면은 뭘 해야 되냐, 사업자로서 딱 하나입니다.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만 하면 돼요. 그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뭐 나머지 뭐 광고 센터 들어가서 뭐 맞춤 타겟, 뭐 어려운 용어들, 뭐 ROI, 뭐 ROS, 뭐 이러한 용어를 쓰는데, 페이스북 원체 공유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자,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공유를 많이 한다. 최대한 공유를 많이 한다. 이게 페이스북의 시작할 것입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방법이 중요한 거고, 공유를 많이 하는 방법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공유를 많이 하려면은 그룹 공유다. 이것만 꼭 알아두시고, 이번 시간에 딴 거 필요 없고 딴 거 딱 기억 안 하셔도 돼요. 공유를 많이 하자. 그러면 내게 연락이 올 것이다. 자, 그래서 이제 페이지를 이제 한번 만들어 보고, 자, 페이지를 만들려면은 우리가, 자, 먼저 여기 세미나에 오신 분들한테 드린 교재에는 좀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는데, 자, 페이지를 만들 때 사람들이 의욕이 충만해서 그냥 페이지부터 만들어요. 의욕이 충만해가지고 머릿속에서 나는 하면서. 근데 이게 페이지도 만들 때 집을 짓는 심정으로 설계부터 완공까지 먼저 밑그림을 그려야 돼요. 먼저. 자, 여기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밑그림표를 제가 드렸어요. 먼저 용도를 먼저 내가 생각을 해야 돼. 이 어떠한 용도로 만들 것인가. 이게 뭐 우리가 사업 용도가 있잖아요. 뭐 공구할 사람은 공동 구매하고, 아니면은 말 그대로 광고만 해가지고, 포스팅만 해가지고 영화 홍보, 어플 홍보 뭐 이렇게 해서 돈을 또 받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블로그, 파워 블로거들 뭐 체험단 써주듯이 이렇게 홍보용으로 받는 사람이 있고, 또는 막 만들어서 페이지끼리도 서로 우리 페이지끼리 서로 병합을 할 수가 있어요. 합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쉽게 만들어서 병합용으로 쓸지, 이러한 내가 먼저 용도부터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용도가 정해졌다. 그러면은 자, 연령층, 성별, 이 타겟을 정해야 됩니다. 페이스북은 연령이 높을수록 좀 회원 확보가 힘들어요. 네. 그리고 20대, 25살, 30살 넘어가면은 여자 회원들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전부 다 인스타그램에 다 있어요. 그래서 내 사업이 참 30대 이상 아줌마들 화장품을 팔아야 되겠다. 그러한 분들은 조용히 인스타그램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젊은 층 상대로 해야겠다. 그러면 우리 페이스북이 좀 적합하고, 그리고 남자들 상대로 해야 되겠다. 뭐 자동차 용품을 팔고 싶다. 혹은 남자 사장님이 남자 사장님을 많이 만나고 싶다. 그러면은 페이스북도 괜찮습니다. 또 밴드 같은 경우는 연령대가 좀 높아요. 그래서 밴드 활동도 많이 우리 컨설턴트, 우리 협회 전문 회원들은 뭐 밴드 활동도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자, 주제를 선정해야 됩니다. 이제 용도도 정했고, 그리고 연령도 정했어요. 이 연령들, 이 먹힐 만한 주제, 혹은 내가 알릴 만한 주제를 선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R&D 지도사들, 전문 위원들로 생각을 했을 때는 뭐 주제에 정책 자금에 관련돼서 뭐 이러한 주제에 좀 카테고리가 너무 적다 싶으면 좀 더 범위를 넓혀가는 거죠. 그냥 정부 지원에 관한 모든 것, 뭐 이런 것들로 주제를 정하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자, 벤치마킹할 페이지들을 조사를 해야 돼요. 수많은 용도에 먼저 만들어 놓은 페이지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 용도를 조사해서 참 이 페이지는 이런 걸 잘한다,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갈 길을 정해 놓은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끊임없이 그룹을 많이 찾아줘야 돼요. 그룹은 우리가 페이지나 프로필 계정을 키우면서
계속 새로운 그룹들을 찾아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공유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페이지 이름을 한 두세 개를 정해야 돼요. 그리고 두세 개 정해진, 그러니까 미리 예상 리스트를 여러 개 짜놓은 다음에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는 거죠. 야, 뭐가 좋겠냐. 그럼 각기 반응이 다를 거예요. 그 중에 괜찮은 거 두세 개를 정한 다음에 이 두세 개를 동시에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은 게시물을 올려서 광고를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똑같은 게시물에 이 페이지 이름만 다를 뿐인데 분명히 효과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페이지 이름을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좀 직설적으로 만들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뻐지는 방법, 뷰티의 모든 게 아니고 이뻐지는 방법, 이렇게. 그리고 키 크는 방법, 정책 자금 잘 받는 방법, 직설적으로 유저들이 봤을 때 이 페이지는 이런 거다 라고 바로 알 수 있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요 이렇게 만들면 안 됩니다. 그냥 아예 배꼽 잡는 드라마 명장면, 눈물이 쏟아지는 드라마 명장면, 이런 식으로 아예 가사가 좋은 음악, 이렇게 직설적으로 페이지명을 만들어줘야지 유저들이 보고 내가 여기 관심 있어. 자, 이렇게 해서 팔로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책자금 같은 경우는 우리 전문위원들은 정책자금 잘 받는 방법, 이런 식으로 쉽게 받는 방법, 한 방에 성공하기, 아니면 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 정책자금 1년에 10억 받기, 이렇게 조금 좀 이렇게 농이 과장되지만은 이런 식으로 구체적으로 페이지 이름을 지어줘야 돼요. 이 페이지 이름 때문에 정말 회원수가 많이 갈립니다. 자, 그 다음에 게시물을 올려줘야 되는데, 자, 어떠한 컨텐츠가 좋냐. 자, 내가 글을 썼는데 이 글이 한두 명한테만 가고 그냥 아무도 안 본다 그러면 되게 안타까운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귀한 컨텐츠를 만들 때 여러 사람에게 도달된 게 좋은데, 그러니까 페이스북 같은 경우는 텍스트가, 글씨가 많은 걸 싫어해요. 이미지나 영상 안에서 그냥 깔끔하게. 페이스북에서도 싫어한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영상을 좋아한다고 페이스북에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영상만이 과연 답인가? 우리가 영상을 만들기가 되게 힘들거든요. 그냥 이미지 형식으로 카드 뉴스로 만들면 좀 쉬운데,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영상이 많은 사람에게 도달이 돼요. 근데 우리가 슬라이드 형식으로 영상을 만든다 그럼 안 만든 게 나아요. 그냥 차라리 깔끔한 이미지 몇 장이 좋고. 그렇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설픈 영상보다 깔끔한 이미지가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특수한 경우 어떤 경우냐, 우리 연예인 팬클럽 페이지들 보면은 그냥 그 연예인만 올려놓으면 무조건 좋아요 눌러요. 보지도 않고요. 영상이냐 이미지 상관없이. 근데 대부분은 영상을 좋아합니다. 페이스북 자체에서. 그리고 또 우리 10대와 20대 중에 데이터 무제한이 아닌 경우가 많아요. 이게 가장 관건한 부분인데, 이 사람들은 설정에서 와이파이에서만 영상 보기라는 버튼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상을 올릴 때도 우리 썸네일, 앞에 대표 이미지를 잘 설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영상 중에 올릴 때 보면은 썸네일 설정하기라고 기능이 있는데, 이 영상 중에 가장 깨끗하고 포인트가 되는 부분을 썸네일 설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 멘트가 가장 중요해요. 멘트가 센스 있는 멘트에 따라서 사람들이 이렇게 보고 그냥 넘어가고 많아요. 그래서 여기 20대가 좀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 좀 급식체 같은 거 좀 섞어주면서 쓰는 게 좋아요. 그래서 멘트는 되도록 좀 짧게 써야 돼요. 이렇게 구구절절 해가지고 A부터 Z까지 우리가 기업부설 연구소를 쓴다.
그럼 기업부설 연구소에도 다 써줄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뭐 우리 기업부설 연구소에서 가장 그 결정적인 뭐 세제 혜택, 즉 뭐 1년에 2천만 원 세액공제 받기 이런 식으로 뭐 기업연구부소에 대해서 써주면 돼요. 멘트는요. 막 하나 뭐 연구원이 몇 명이 필요하고 이렇게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따가 페이스북은 그냥 우리도 핸드폰으로 쑥쑥 넘겨버리기 때문에 가장 임팩트 있고 그리고 좀 댓글로 그 참여할 수 있게 좀 멘트를 써줘야 돼요. 예를 들면은 자, 이 영상에 막 고릴라가 영상이 나온 영상이 있어요. 아, 우리 12초 정도에 고릴라 너무 멋져. 닮은 친구 소환하기. 이렇게 멘트를 써주면은 막 사람들이 막 뭐 친구를 소환해가지고 막 글을 달아줘요. 뭐 그리고 오늘 저녁에 떡볶이 사줄 친구 소환 등등 해서 이렇게 댓글로 좀 반응을 유도시켜준 게 가장 좋은 멘트예요. 그리고 우리 그 세미나에 오신 분들 위해서 연령별 그 말투까지 다 이렇게 해줬어요. 이걸 참고하셔서 우리 세미나에 오신 분들은 좀 달아주시면 되고, 그래서 또 뭐 페이스북의 페이지 보면은 내 회원들이 언제 어느 때 몇 시에 가장 많이 접속을 해서 게시물을 보는가도 잘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특히 이제 학생들이 우리 젊은 층 많이 한 사람들 학생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아침 9시에 글을 열심히 써봤자 필요가 없어요. 오후 4시 정도 써야지 하교를 하고. 그리고 우리 직장인들 뭐 주부들이 많은 시간이다. 그럼 주부들 입장에서 애들 보내고 남편 출근시키고 한 10시 정도 넘어서 시간이 나니까 그때 좀 포스팅을 하고, 애 키우는 엄마들은 애 재우고 나서 밤에 9시부터 좀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 좀 이렇게 포스팅을 많이 하고. 그래서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내가 애써 글을 써놓은 게 묻힐 수가 있거든. 남이 쓴 글에 의해서 내 뉴스피드에 꽂히지 않기 때문에 이 시간대도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뭐 직장인들 상대로는 점심시간에 좀 쓰는 게 좋죠. 예약을 이렇게 해놓든지. 그렇게 이 시간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장 우리가 페이스북 컨설팅이나 많이 듣는 질문 중에 자, 금지 사항이 있어요. 이거를 좀 말씀드리기가 애매한데 온라인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는 제가 하지 말라고 합니다. 근데 오프라인은 좀 다른 답이 나오기도 해요. 자, 회원들을 모으고 싶은데 우리가 그 타겟에 맞는, 내가 타겟에 맞는 그쪽으로 광고를 하고 싶어 해요. 이렇게 어떻게 정확한 회원들을 모을 수 있나요? 자, 우리 이메일 추출기로 많이 이렇게 카페 같은 데 가가지고 추출해와서 페이스북에 그 이메일 명단만 보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메일 추출기 이용해서 맞춤 타겟 광고라고 있습니다.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하시면 안 돼요. 두 번째, 전화번호, 우리 택배 막 명단 같은 걸 입수를 해요. 그럼 또 그 전화번호, 예를 들어서 자, 뭐 내가 택배 소장하고 치는데 여기에 뭐 그 엄청난 화장품 많이 택배 회사에서 보내요. 그럼 좀 명단을 입수해가지고, 그럼 뷰티 관련 있는 사람들만 정말 정확한 DB가 되잖아요. 그럼 그 명단만 입수해가지고 또 이 광고를 해요. 하면 안 돼요.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른 페이지에서 그냥 경쟁 페이지에서 페이지 따와요. 그리고 좀 수정해요. 이거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유튜브 영상 뭐 다운받기 프로그램에 다운받아가지고 썰을 조금 건드려서 하는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근데 많이들 하고 있는데 하면 안 돼요. 그리고 우리 또 재밌는 거, 유머 같은 거 올리실 분들 네이트판에 가면 많이 있어요. 그 네이트판 애들이 글을 써가지고 이렇게 페이스북 네이트판에서는 우리 페이스북 하는 사람 따봉충이라고 그래요. 따봉 좋아한다고, 엄지손가락 따봉충. 판에 있는 그 긁어와가지고 카페나 있는 거 이거 편집하시면 짧게 해가지고 올리는데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컨텐츠들 만든 거 되게 힘들어 하는데 보통 다른 페이지에 있는 거, 유튜브 영상 따오는 거, 뭐 블로그 있는 거, 네이트판에 있는 거 이렇게 해가지고 짧게 하는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광고 치고 좀 정확하게 광고를 치고 해보고 싶다. 이건 많이들
문의가 들어오는데 이메일 추측이 써가지고 맞춤 타겟 한다고 이거 절대 하시면 안 되고, 뭐 전화번호 명단 입수해가지고 이게 하시면 안 돼요. 이게 가장 많이 들어온 질문이고 현실적으로 많이 몰래 쓰시는 분 많은데 이거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페이스북은 공유로 시작해서 공유로 끝납니다.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페이지라든지 프로필 계정에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이 컨텐츠 만드는 거 방금 알려드렸죠. 뭐 다른 페이지, 블로그 이런 데서 짜집기 하시면 안 되지만은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자, 그룹에 엄청나게 공유를 해요. 막공유. 우리 요즘에 젊은 마케팅용으로 막공이라 하거든요. 막 공유한다고. 막공 또는 다른 사람들과 크로스 공유, 크공, 막공, 크공을 막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적절한 유료 광고, 뭐 이렇게 아까 말한 것처럼 뭐 추출기 써가지고 하시면 안 됩니다. 전화번호 명단 입수해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좋은 컨텐츠를 만들어서 여러 그룹에 공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광고 효율적으로 하는 법과 이렇게 키워진 계정이라든지 페이지가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상업화하는 법, 즉 글 써서 돈 받는 방법, 공동구매하는 방법, 또는 내가 글을 썼을 때 페이스북에서 저한테 입금을 해줘요. 인스턴트 아티클이라고 이런 하는 법, 또는 영상을 올렸을 때 영상 중간에 우리 구글 애드센스처럼 페이스북에서 광고도 넣어줍니다. 이런 네이티브 광고 하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고생하셨고요. 처음 해본 거라서 되게 좀 떨리고 앞에 너무 많이 계셔가지고 긴장돼가지고 잘 못했지만 따로 이렇게 문의 주시거나 뭐 그러시면 제가 질문 있네요. 예, 질문 해주세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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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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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사람이야 그걸 받겠지만 예, 네, 다른 사람 그 사람이 소개를 어떤지 소개를 같이 들어왔는데 예, 새로 들어온 사람은 이미 글에 밀려서 네, 앞에 걸 못 보시는 정말 중요해요. 예, 우리 같은 경우는 뭐 기업부서 연구소에 대한 수습을 네, 네, 하는데 새로운 과제글로 막 하고 막 밑에 가 있는 네, 또 말씀, 못 볼 수가 있어요. 예, 예, 그럴 때는 포스트만 공유를 했을 때 예, 옛날 거를 가지고 다시 공유하고 이러면 한 예, 그룹에서 중독이 될 수가 있거든요. 예.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제 질문 주신 게 새로 누가 내 페이지에 들어왔을 때 핵심 글을 보고 싶다. 그거와 예, 페이지에 기능이 있어요. 그 머리글 상단이라고 가장 반응 좋은 게시물을 상단에 올려주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자, 페이지 우리가 페이스북 페이지에 그렇게 사람들이 애착이 없어요. 들어와서 모아보기를 그렇게 안 해요. 그리고 예전 글을 다시 내가 공유를 해가지고 맨 상단으로 올린다. 그것보다는 그 글을 다시 적어주는 게 나아요. 예, 새로 다시 적어주는 게 훨씬 낫습니다. 멘트 좀 바꿔주고 예, 내 저기 한 1년 전 글을 다시 위로 올려줘가지고 한 것보다 다시 적어주는 게 나아요. 그리고 사람들이 의외로 내 페이지에 관심이 있어서 페이지 안에까지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볼 것이라는데 페이스북의 사람들은 밴드나 뭐 다른 SNS처럼 모아보기 좀 덜해요. 어쩌다가 생각났을 때 들어오거나 그 안에 페이스북 기능 안에가 내 들어와서 본 숫자까지 다 나오거든요. 얼마나 내 페이지 안에 들어와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냐, 아니면 게시물만 봤냐. 그냥 단순히 게시물만 보고 재밌네? 좋아요 툭 눌러주고 이렇게 끝나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전 쓴 글이라도,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작년에 봤던 재밌는 영상이 있어요. 또 왔어. 아, 이 자식도 작년에 뭐 또 올렸네 라기보다는 작년에 재밌었네, 한번 봐보자. 우리가 친구한테 또 이렇게 소환 요청합니다. 야, 이거 되게 재밌어. 그렇지, 이게 이거 쓴 거 또 쓰네 라고 생각지는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쓴 글에 대해서 회원들 다 기억을 하질 않아요. 그래서 첫 번째로 정말 핵심적이고 좀 반응이 좋은 글 같은 경우는 머리글 상단 고정이라고 핀셋 마크가 있습니다. 그거 눌러주면 메뉴로 와 있고, 두 번째 중간중간에 살짝 제목만 바꿔서 이리저리 요리를 해주는 게 돼요. 뭐 그렇게 해주면 돼요.
또 질문 있습니까? 네, 오늘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